86페이지의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의 관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교과서에서는 산술 평균, 기압 평균과의 관계는 나오는데 조합 평균은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건 없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이유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의 관계는 언제 이용하냐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양수, 첫 번째 두 양수의 합이나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두 개가 다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이나 곱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의 관계는 요겁니다. 이렇게 A, B가 모두 양수일 때 둘이 더해서 절반 낸 건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거를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위에 부등식에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의 관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2분의 A 더하기 B 요게 산술 평균입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평균이죠. 두 개의 평균을 낼 때 더해서 절반 내지 산술 평균이고, 그다음에 곱해서 루트 씌우는 요걸 우리가 기압 평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A, B의 역수의 평균을 내는 거를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X별 칠게요. 네. 그래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이라고 부르고, 자, 특히 산술 평균은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관계는 양수 조건. 그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누가 큰지 증명하는 방법은 두 수를 빼보면 두 개를 빼보면 되겠죠. 두 개를 빼보면 되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87페이지의 그 위에 박스에 보면 그 증명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산술 평균이 뭐다? 산술 평균은 두 양수를 더해서 절반 낸 거. 그쵸? 자, 기압 평균은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크냐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는 자, 크기 비교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둘을 뺀 경과가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겠지, 그치? A가 더 큰 거고 A가 B보다 크고 빼서 0이면 A랑 B랑 같은 걸 거고요. 둘이 빼서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둘이 빼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산술 평균에서 기압 평균을 빼봅니다. 자, 뺐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건데, 자, 요거하고 또 하나 실수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둘을 뺐을 때 요걸 통분을 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A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B를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B 모두 양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A분의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AB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분자 쪽이 뭐야? 이게 완전 제곱이지, 완전 제곱. 그렇죠?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길을. 자, 그러면 2는 양수고, 자, 요건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얘는 양수니까 그럼 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얘랑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얘가 일로 넘어가서
결론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밑에는 조합평균이랑 돼 있는데 요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가 요걸 써먹게 되는 겁니다. 요걸.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주면, 자, 요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써먹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그 87쪽 위에다가 요거 좀 써주세요. 그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식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해요.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변형된 식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알겠죠? 변형된 식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 a, b가 이렇게 문자 하나가 아니라 요게 어떤 그 식이나 이렇게 뭐 분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a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b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때 등호는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활용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구나. 자, 여기 조합평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조합평균은 제외하고, 그렇죠?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알겠죠? 네, 이제 24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7쪽에 예제 24번이에요. 자, a가 양수, b가 양수. 자, 둘 다 양수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분의 1 여기 a분의 4 더하기 b의 최소값 이렇게 돼 있죠. 자, 양수 조건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인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친구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개. 그렇죠? 자, 전개하라는 건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AB분의 4,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얘랑 계산 요거부터 쓸게.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A, B가 모두 양수였는데 A 곱하기 B 양수죠, 그렇지? 자, 그다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어떻게 돼? 2배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자, 그럼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니까 얘는 어때?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5가 더해져 있으니까 이게 5 더한 거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동그라미 세모를 집어 넣으면 AB분의 4 하면 약분돼서 루트 4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4 더하기 5니까 9보다 크거나 같지, 얘가. 따라서 얘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처럼 여기 문자가 A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역수관계죠. 이 둘이 역수관계일 때는 곱한 게 어떻게 돼?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면서 문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각각을 한 다음에 곱하면 안 되고요. 얘를 전개한 다음에 하셔야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먼저 전개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예제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우리 문제 교재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하면서 하시면 익숙해지면 되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89페이지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교과서 내용에선 없어졌는데 가끔 보면 그 내용엔 없지만 연습 문제에 있는 교과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한번 해줄게요. 자, 다음 부등식은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주어진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교과서에 있거나 연습 문제 있으면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없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외우셔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AC 곱하기 DC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프랑스 수학자 코시가 처음으로 증명했고 나중에 슈바르츠가 이 부등식을 일반화하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89페이지에 그 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하고 AC 더하기 BD의 제곱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둘이 빼보면 되겠지, 그렇지? 뺍니다. 자, 빼면 여기를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C 제곱 이렇게 하면 A 제곱 D 제곱 이렇게 하면 B 제곱 C 제곱 이렇게 하면 B 제곱 D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A 제곱 C 제곱 플러스 2배의 A C B D 플러스 B 제곱 D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 B 제곱 D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D 제곱 플러스 B 제곱 D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 제곱 D 제곱하고 얘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A D, B, C 이렇게 플러스 B 제곱 C 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제곱이죠. AD 마이너스 B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 둘이 뺀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네?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얘가 0일 때니까 자, 등호는 AD랑 BC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좀 뭐 그 증명 과정은 그런데 이거 결과를 외우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연습을 하면 되고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거 모양을 잘 외워줘야 됩니다. 얘는 자 예제 교재 90페이지에 예제 25번 해볼게요. 예제 25번 보면 도시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6이고 6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ac 더하기 bd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 모양 만들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자,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네모 제곱 더하기 하트 제곱은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하트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x, y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고 이게 1이죠.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풀이를 보면 이거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될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고 얘가 하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1 이렇게 들어가요. 동그라미 세모 들어가고 여기 x, y 들어가고 여기가 1, x 그 다음에 1, y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계산 이렇게 하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죠.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y의 제곱인데 그래서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가 지금 6이라고 했죠. 6, 36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로 나누면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1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이 곱해져 있는 개수들이 동그라미 세모고 이 뒤에 문자들이 네모랑 하트여가지고 걔네들을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요걸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양 만들기고요. 전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좀 좋지 않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내용도 빠졌는데 어떤 문제집에 연습 문제 쪽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자기 교과서에 있으면 꼭 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